반갑습니다. 마음이 자라는 나무 하지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어르신들에게 젊은 친구들이 자리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 고마워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세상이 더욱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자란 나무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마음 공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김시은 교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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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은 교우는 오늘 이곳 녹화장 오는 길에 어떻게 이동했나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네. 지하철을 이 시간에도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 와중에 이제 배에 아기를 가진 이제 임산부가 계셨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거기 임산부 좌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으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요즘은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는 와중에도 마음이 참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뉴스 보면은 조금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건 사고들도 많지만 아직 이렇게 착하고 배려심 가득한 분들이 계시기에 맞아요. 대한민국은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봄이 오니까 이분이 더욱더 그리웠던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금산 권동호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계속 그 행복가족 캠프 운영하고 또 마음 공부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여기저기 다니고 있죠. 그렇군요. 우리 저번에 함께했던 그 발전소 감사 발전소. 네, 돌리고 있죠. 작동하고 있죠? 제가 오늘 권도가 교무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교무님이 알려주셨던 대로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감사발전소를 돌려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잠들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뭔가 개운하게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네요. 와. 큰 복이 열릴 거예요. 보시고. 감사합니다. 저번에 뵀을 때보다 조금 더 얼굴이 얼씨고 더 좋아졌죠? 더 많이 이뻐지고 여유도 생기고. 좋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 나눴던 본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만나봤던 본문은요.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에 나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기는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시은 교우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직 위에 분들을 많이 대할 시간이 더 많지 제 아랫 사람을 대하는 것보단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TV를 틀면 어쩌다 어른 뭐 이런 방송을 보면서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 뭐 이런 주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어른들이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른들한테만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랫 사람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은 교우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리고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잖아요. 시은 교우가 생각하기에 어른들을 대할 때의 도리 그리고 후배나 동생들에게 해야 할 도리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할 때 교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정말 많은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많이 들었던 생각이 저분들은 나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사회 초년생들은 뭔가 복종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아니요라는 말보단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뭔가 위에 분들과 수직 관계, 권위적이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조금 더 존중하는 관계로 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어른들한테는 참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도 못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만이 옳은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말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권도가 교무님을 만나 뵀으니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강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법문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네네네. 우리 성품에서는 그 나이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나이가 드신 분은 내 부모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 다 그들도 자녀의 부모 위치니까 그렇게 하고 나이가 낮은 분들은 내 자녀처럼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아까 그 법문은 그대로 잘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어리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사람 개개인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평등하죠. 때문에 그건 언제 보시는 평등.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법문 이해를 잘 한 건가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 법문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싸움이나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조금은 더 줄어들지 없죠.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조금 더 풍요롭게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마음이 자라는 시간 20입니다. 20분의 강연을 듣고 나면 20분 전에 나 모습과 20분 후에 내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권도갑 교무님과 함께 강연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가요? 내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인사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의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식이 깨어나는. 근데 아까 우리 교무님께서는 작가님을 저번에 뵀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화장을 못해서 못 알아보신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늘 새롭게 보는. 그랬군요. 네. 늘 자주 보는 가족 그리고 친구더라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의식을 깨울 수 있는 강연이라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 함께 강연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도갑 교무입니다. 오늘은 그 의식이 깨어나는 인사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법을 배우게 되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갖게 돼요.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에 이 행복 감사발전소 를 같이 3번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요? 숨을 들이쉴 때 꽃향기 마시듯이 들이쉬면서 가슴을 감사로 채우고 내쉬면서는 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자, 3번 딱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면서 꽃향기 맡듯이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어때요, 기분이? 예,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 인사를 예, 같이 한번 저 따라 하시면 돼요. 두 손을 이렇게 내시고. 두 손을 내밀고.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박수. 네. 자, 이제 배우시니까 같이 한번 시작.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같이 문제 하시죠.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박수. 네. 기분이 탁 살아나죠? 네. 최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떠세요? 저를 처음 봅니까? 3번째 만났어요. 3번째. 예. 그것은 지금 저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 그쵸. 지금 그 사람을 보질 않아요.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봤는데 네. 어떻게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전혀 어렵지 않죠. 일단은 내가 처음 본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예, 과거에 내가 내 기억으로 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을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돼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시에도 그런 시간 나오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본다면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과거에 저 사람이 나를 뭐 힘들게 해서 뭐 그런 어떤 고정관념으로 있으니까 문제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맞아요. 예. 맞는 말이네요. 예. 이 처음 뵙는 인사는 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진리를 깨치시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온 세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강물 흘려가듯이 변해간다. 그게 말하자면 좀 어렵게 표현 무상의 소식이에요. 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이론상 서문에 무상으로 보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죠? 대단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근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다 고정됐다고 봐요. 어제 그 사람이라고 본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앉아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저 세포가 수많은 변화가 지금 왔고 저 마음도 다른 마음으로 지금 다르죠. 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세상이 너무도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만 내 눈앞에 다가서게 되고 가게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 문제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하게 만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인연이 지금 만나야 되고 또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최고의 인연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처음 뵙신다 이 내용이 너무도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예.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깨어나게 하는 작업. 예. 이 노래입니다. 지금 여기 새롭네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곡은 지금도 한 50여 년 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동요를 가져왔어요. 또랑물이라는 동요인데 이 동요를 보면 우리 어린 시절로 탁 전심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동요가 어떻게 나가냐면 고추밭에 갈 적에 그 흔드는 또랑물 찰방찰방 맨발로 그 흔드는 또랑물. 박수 안 칩니까? 노래 잘하신다. 저기 우리가 그때는 집 밖에만 나가면 또랑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또랑물은 너무 맑은 또랑물이고 송사리와 미꾸라지가 사는 그곳에 맨발 벗고 이렇게
예, 고추밭을 걷는 그 누구든지 경험하는 그 모습, 예, 그 노래를 여기 좀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노래를 지금 기억하시면서 저하고 한번 같이 불러보길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 새롭네 신선하고 새로운 박수 치면서 얼씨구나 좋다 모든 것이 새롭네 셋둘 지금 여기 새롭네 영영 다시 못 보내 애틋하고 절실해 모든 것이 새롭네 셋둘 지금 여기 새롭네 사랑 은혜 넘치네 얼씨구나 감사해 모든 것이 새롭네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예. 지금 네, 이 순간에 새로운데요?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걸 끊임없이 자각하자는 거예요. 일종의 내용은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라는 책을 제가 청소년 때 아주 심취했던 작가가 헤르만 헤세였어요. 네. 그분의 이 시달타를 보면 시달타가 참 어렵게 해서 돌을 깨치시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강가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며 희열에 차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청소년 때 나도 강에 가서 저렇게 좀 희열에 찬 모습을 갖고 싶어서 강에 갔어요. 그리고 강에 가서 앉았어요. 어땠을까요? 희열에 찼을까요? 그랬을까요? 무료하기 짝이 없었어요. 30분도 못 앉아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데 그게 늘 화두가 됐어요.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희열에 찼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마음 공부를 깊게 하면서 네. 그것을 깨쳤어요. 예, 그걸 뭐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이제 강에 나가면 네. 그동안 왜 지루했는가 하고 보니까 강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흘러오죠. 네. 네. 그 강물이 그 강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 강물이 그 강물이라고. 그런데 지금 흘러오는 그 강물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만나는 물결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강물을 보면 말이죠. 강이 살아있는 모습이 나한테 막 보여져요. 오. 갑자기 말이죠. 내 눈앞에서 네. 물고기가 팍 솟아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새가 지나가면서 물길을 치는 모습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강물이 그윽한 생명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마음으로 보면. 예.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이 추임새. 우리가 기쁨에 살 때 하는 우리나라 추임새를 붙인 겁니다. 네. 모든 것이 새롭구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여기 새롭네 영영 다시 못 보내 그랬어요. 네. 예. 지금 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지금 저를 보면은 네. 다음에 지금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금강산 이산가족 만나는 거 봤죠? 네. 예, 그분들은 50년, 60년 만에 가족들을 만나는데 2박 3일 지나면 헤어져요. 그러면 다시 못 만나는 것을 알죠. 만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손을 못 놔요. 예. 또 만난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의 모든 만남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상이 다시 이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애틋하고 절실하게 만나야 된다. 오래전에 저희 아들이 군에를 갔다가 네. 휴가를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껑충 다 큰 총각이 돼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놀랬죠? 그래서 일주일간 잘 지내다가 이제 간다고 인사를 현관을 나갔는데 제가 다시 불렀어요. 들어와 봐봐. 난 지금 너를 이제 다시 못 보내. 이 친구도 알아차렸어요. 저하고 꼭 껴안았어요. 예. 그 만남. 예. 다시 못 볼 듯이 이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만날 때 만남이 진한 만남으로 가게 되고 애틋하고 절실해 모든 것이 새롭네 이렇게. 예.
세 번째가 이제 지금력이 새롭네 사랑 은혜 넘치네. 이 우리가 이 무상에 대해서 많은 시인들이 노래했어요. 그죠? 대중가요도 나오죠. 아 무상할 때 뭘 느낍니까? 아 무상. 허무함, 슬픔, 또는 뭐 쓸쓸함, 공허함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게 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상의 반쪽이에요. 지금 지난 겨울이 지났죠. 겨울에 그 무쇠가든 그 잎이 다 낙엽이 돼서 훅 떨어졌잖아요. 네. 텅 빈 가지만 보면 공허하고 쓸쓸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겨울이 또 쓸쓸함의 네네. 계절이잖아요. 그거로 끝이라면 그 마음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봄에 다시 꽃이 많이 피고 있죠. 폈어요. 새싹이 막 맞아요. 피어나는 거 보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존재가 늘 새롭게 낙엽이 떨어진 가면 그걸 끝이 아니고 또 새싹을 가져다 주고 또 누가 만나서 아주 정말 잘 지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죠. 네. 쓸쓸하겠죠. 이별이 슬프겠지만 그러나 또 돌아서면 또 누군가가 나와 만나게 돼요. 끊임없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보기 시작하면 네. 이 세상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구나. 늘 새로운 것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무상이에요. 부처님이 깨치신 무상의 소식.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여기 새롭네 사랑 은혜 넘치네. 온 세상이 얼씨구나 감사해 모든 것이 새롭네. 아, 다르게 보이죠 세상이? 네. 자, 이 마지막에 일일신, 한문으로 되면 우일신이라는 이 말씀은 대학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500년에 부처님이 깨친 이 무상의 소식이지만, 이 동양의 육아에서도 이 소식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날이 새롭고 또한 새롭네. 예. 여러분들 오늘도 떠오르는 해가 첫 해예요. 새해예요. 오늘도 설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월 1일만 설날이에요. 그날 막 강릉에 막 해 보러 가죠. 네, 맞아요. 오늘도 가야 돼요. 똑같은 새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해가. 어떻습니까? 1월 1일만 가슴이 설레고 나머지는 그날이 그날이라고 살아간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달력에 1월 1일만 있다. 매일 설날이다. 매일 새롭다. 예. 우와.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네. 계속 그런 것을 갖고 가자. 예. 너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이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 만난 인연이 정말 내가 만나야 할 인연이고 그게 나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려고 할게요. 사람들은 이게 의아해요. 아니 왜 당신이 난가? 그죠? 예.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두움, 어리석음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뭐냐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우리 성가에도 그 나오죠. 우리 은혜 속에 하나가 되었네. 소태산 대형사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삶에서 나는 나, 너는 너야. 네. 우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 교무님 김성원 교무님이 이 작곡을 해주었어요. 간단한 작곡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나입니다 하는 것을 노래로 불러서 이 만남을 결실을 맺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또 악보가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한테 해주는 네네네.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모션으로 해서 같이 한번 부를까요? 네. 예.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씨구. 자, 이 노래를 조용히 부르면요. 아, 당신이 나라는 것을 점점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캠프할 때 이 노래를 쭉 부르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 날쯤 되면 노래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이 사실은 나를 향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겠네요. 우리 하나니까. 여러분들 그 남해에 가면 섬이 있죠. 네. 섬이 이렇게 있죠. 네. 예, 그게 다 떨어진 것 같죠. 네. 섬. 그런데 물이 싹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밑에는 연결돼 있죠? 예, 우리도요. 맞네. 내가 갖고 있는 나는 나야, 너는 남이야 하는 이 관념만 쫙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한 형제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MC님을 깊게 사랑하면 네. 상대도 나를 사랑하게 되죠.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도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모이면 뒷담화하죠. 막 욕하고 미워하는데 그것이 결국 나를 다치게 하는 사실을 이 노래를 통해서 깨워가는 겁니다. 자, 이 우리 한글에 보면은 나라는 글자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나가 가리키고 있죠. 네. 손가락. 당신이 나라는 소식이에요. 이 한글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너예요, 너. 이게 당신이야. 서로. 네. 서로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눈은 하나를 볼 수 있는, 아까 늘 새롭게 보면서 하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함부로 미워하고 누구를 폄하하지 않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나도 존중받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나오죠. 만나는 사람이 불친절하고 뭐 인색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사람이 보이죠. 네. 그러면 빨리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인색해요. 그 눈으로 내가 바라보요. 내가 저 사람 말을 안 듣고 있다고. 내가 이기적이다고. 사람이면 자꾸 이기적인 사람만 보여요. 그것을 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나이고 최고의 만남이구나. 나를 일깨워주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죠. 아, 이것은 너무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한 번만 더 고요하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슴에 사랑이 차게 되죠? 네. 예.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인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네.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박수.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he'll sit one day, the blinds are down, he'll see my face and think how he used to know me. Behind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와. 오늘 마음이 자란 시간 20에서는요, 의식이 깨어나는 인사,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런데요, 강연을 듣고 나서 그런지 늘 왔던 장소이고 늘 같이 있던 네네. 조명 네네. 그리고 이 스튜디오 네. 모습인데 네네. 되게 낯선 것 같은 느낌은 그렇게 기분 보여요. 탓인가요? 맞아요. 그건 갑자기 제대로 강의 보면. 끝나고 나니까 뭔가 되게 낯설어지는데. 새롭게 보는. 네. 그런데 두 분은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모를 때 그 존재에 대한 신비를 느끼죠.
안다고 해버리면 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아는 걸까? 티끌만도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한 사람을 신비롭게 존재를 볼 수 있어요. 진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아무 문제 게 없죠.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요즘에 조금 부딪혔던 사람과도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다 같이 만날 수 있죠. 네. 와, 시은교는 지금 이 강연을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사고의 관점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전환이 있나요, 이걸 지금?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10년,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을 당연히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오늘의 전혀 모습이 다르게. 다른 거라는 그래서 말씀이고. 호기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안다고 생각하면 볼 것도 없지 그냥. 와, 그러니까요. 그냥 뭐 그 사람을 막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평가한다고. 정말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잖아요. 아유 어차피 너가 뭐 그렇지 뭐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되고. 되게 상대방이 그래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데 네. 오늘 교무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모든 사람마다 모든 모습이 다 새롭고 오늘 또 처음 보는 모습일 수 있다. 놀라운 자각이에요. 지금 그렇게 네.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관념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우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신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계기가 무상. 있었나요? 아까 그 시달 때 제가 이제 그 청소년 때 강가에서. 시달 때 이제 이 무상의 소식은 부처님이 대단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무상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무상을 아까처럼 슬프고 외롭고 허무하고. 공허하고만 알지. 이 존재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 현미경으로 보고 확대경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그것을 자각해서 늘 새롭게 보일 때 여러분들 강물에 가서 한번 파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파도가 오는데 늘 그 파도고 생각하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파도가 나한테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전율을 할 수가 있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그렇구나. 네. 지금 막 밖에 나가면 예쁜 꽃들이 많이 펴 있잖아요. 제대로 볼 수 있죠. 늘 집 앞에 있는 꽃이니까 네. 그냥 지나왔는데 늘 뭐. 오늘부터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오래 보면 또 사랑이 보이게 되고. 그래야겠네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던 게요.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상대방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못되는 마음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문구를 보면서 저 문장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눈이 보세요. 지금 두 분이 저를 교무님으로 보죠. 네. 예, 그걸 본다고. 근데 저 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여? 아빠. 아버지로 보죠. 보는 게 다 달라요. 우리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예,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볼 때는 남편으로 보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만 하면 안 되겠죠. 보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식을 보아야 돼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걸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하잖아요. 내가 본 것이 옳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기적인 모습도 있지만 다른 반면에 배려하는 모습도 있다는 걸 항상 같이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같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기적일 때 네. 상대의 이기적인 것만 자꾸 보여요. 네. 근데 빨리 그걸 보고 나를 살펴보면 되죠. 난 예. 어떤지.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보고 그게 진리라고 보자. 저 사람이 이기적인 것이 저 사람이야. 딱 흘러가는 걸 보지 못하고. 근데 오늘날 보니까 너무도 헌신적인 모습이 보이네. 그때 사람이 딱 변하죠. 네. 그때야 변하는데 그러기 전에도 변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엄량은 이 세상이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밤이 싫다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도 없어져요. 네. 이게 엄량의 원리, 세상의 모두가. 낮이 있기 때문에 예. 밤도 있는 거고. 내 내면에도 제가 남자잖아요. 네. 내 속에 여성이 49%가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을 내가 미워하잖아요.
네. 그럼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또 노래로 같이 배워보니까 네네. 더 계속 오랫동안 네. 남을 것 같아요. 남습니다.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자꾸 아니야, 당신은 남이야. 나와 너는 따로야 하는 의식이 너무 오래오래 굳어 있다고. 이걸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내 마음이 싹 녹아나요. 눈물도 나게 되고. 난데 내가 얼마나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원망하고 미워했는가. 그걸 알 때 내 마음 엉어리가 녹게 돼요. 그렇군요. 오늘 정말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정말 뭔가 두근거리고요. 저도 얼씨구. 이곳에 있는 지금이 너무 설레이는 네네네. 순간인데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새롭게 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에 대해서 한 줄 요약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내용은 그거죠. 아까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세상을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리고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하는 인사를 마음속으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감사발전소를 돌리고 하시면 네. 그게 더 이해가 돼요. 원망발전소를 돌리고 있으면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의식을 깨우는 인사법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강연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밖에 펴있는 꽃, 예쁜 봄만큼 우리 마음속에도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이 많고 어떡하지 답답해하는 그런 사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띵동 띵동 고민 있어요 시간인데요. 이번 고민은 정말 들으면서 저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빨리 소개하고 싶네요. 시은교우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고민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고민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01년생이고 저는 학교를 빨리 가서 02년생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빠른 년생인 것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아서 고등학교에 오면서부터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같은 반 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제 생년월일을 적힌 문서를 친구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문서를 보고 큰 소리로 야, 너 02년생이었어? 라고 묻더라고요. 순간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잡아 떼려고 했지만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물어봐서 결국엔 맞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점심시간이라 교실에는 몇 명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반 친구들은 잘 못 들었고 친구에게도 비밀이니까 말하지 말라달라고 부탁해서 아직까지 공론화는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친구도 빠른 년생인데 눈치가 좀 없는 캐릭터라서 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빠른 년생에 대한 반 친구들이 이 친구 뒤에서 빠른 년생이라서 눈치가 없다. 1살 어려서 그런지 말이 안 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요. 제가 빠른 년생인 걸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소문이 퍼질까 봐 두려움이 앞섭니다. 게다가 제 쌍둥이 남동생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동생한테 피해가 갈까 봐 미안하고 두려워요. 빠른 년생이 뭐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걸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빠른 년생 학창 시절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이제 빠른 년생이 있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같이 3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95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96년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뭐야? 너 왜 언니라고 안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는 야, 내가 96년생이어도 너랑 4달밖에 차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치 4달 치고는 언니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뭐 어차피 3년 동안 친구였으니까 우리 계속 친구처럼 지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친구는 많이 고민이 되나 봐요. 맞아요. 이게 크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빠른 년생인 거를 말하면서 너가 언니잖아 라고 막 몰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왠지 모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너 눈치 없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보세요. 우리가 이 나이의 차이가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 깊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 나이를 만약에 나이를 떼고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나이로 자기의 가치를 결정해요. 나이가 높으면 내가 선배다, 또 후배다 하는데 세상 살다 보면 후배가 선배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데 그게 집착하고 있는 한은 어디선가는 늘 아까 두려워지고 상처를 받게 되죠. 떼버리세요, 나이. 그러면 뭐 친구들이 나 그냥 친구지 뭐. 그 중에서도 그렇게 본다면 언제 태어난 시간까지 다 따져야 돼. 언니, 동생. 맞아요. 예. 시간까지 다 따져야 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뭐 친한 친구들은 저보다 나이가 아주 어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예. 정말로 뭐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예, 배울 것도 많고. 근데 우리의 그 의식 속에 유무식 남녀노소 이 차별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이제는 이 어느 세상인데 나이로 차별을 두고 뭐 아까 성품에서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처럼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자꾸 맞아. 내려놓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개개인이 소중한 거지 너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났고 너가 조금 더 늦게 태어난 거는 살아가면서 아무런 뭐 중요도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날씬하고 아니고 뭐 이것도 차별이 너무 많죠. 남자다 여자다 옛날에는 남녀 유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맞아요. 이제는 툴툴 다 털어버리고 네, 툴툴 털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고민은 제가 한번 직접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친구가 저한테 계속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장난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알겠지만 저만 보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에 야, 너 진짜 못생겼다 라고 툭 던지고 제가 생얼로 학교 갔을 때는 친구가 아, 진짜 눈 뜨고도 못 봐주겠네. 얼굴 치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고 나면 상처받아서 정색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는데 친구도 미안했는지 갑자기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 친구는 자기가 치아 교정도 하고 화장도 시작하고 점점 예뻐진 뒤로 저한테 계속 그래요. 전 친구가 예뻐져도 외모 때문에 열등감 같은 것은 안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자꾸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친구가 그 말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 말 할 때의 친구 태도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는 친구가 봤을 때 제가 진짜로 못생겨서 진심으로 하는 건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해요. 도대체 친구는 저한테 왜 그럴까요? 라는 이거는 진심 고민인 거예요. 진짜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우리 교무님께서 나이도 그리고 얼굴이 이쁘고 못생기고 마르고 살찌고 이런 거는 아무런 중요도가 없다고 했는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오지 않은 친구들은 아직도 이러한 장난과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말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처럼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죠. 내 친구가 나를 막 자꾸 비난해. 못생겼다고 하면 그 못생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친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전혀 스트레스 안 받을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친구한테
인정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네. 그 말이 무사 통과해요. 그런데 내가 친구한테 야, 너 이쁘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나를 못생겼다고 하면 그냥 이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는 친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기대를 저 사람한테 채우려고 손을 벌리는데 안 되니까 내가 나한테 내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스트레스 주질 않아요. 근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아요. 이 말은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처럼 계속 이야기하면 그 말을 본인이 믿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네가 기분 나빠서 부르는 거지. 나는 너무 이뻐. 나같이 싫은 사람 나와봐. 자기 존재를 당당히 이야기하는 친구한테는 전혀 상처받지 않죠. 이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로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자기 열등의식이 낮을수록 자존감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이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착각하죠. 저 사람 말에 상처받는다고 아니에요. 내가 막 원하고 주길 바라고 있는데 안 주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쫙 가슴을 스스로 찢게 만든다고.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천에 하나예요. 거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친구에게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는 나이고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해주면 너가 나라고 하면 야, 너 진짜 못생겼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도 그게 상처를 받는 친구일수록 본인도 다른 친구를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걸 시험 자각해. 교훈을 학교 다닐 때 뭐 놀림 받거나 제가 또 이런 에피소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지. 제가 알지. 한때 연극영화과를 준비하면서 이제 학원에 많은 언니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는데 연극영화과를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쁜 언니들이 정말 많았어요. 많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언니들과 비교가 되기도 오케이, 하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있는 오빠들이 야, 너는 한 5kg만 빼면 딱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금 교무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왜 그 오빠는 나한테 살을 빼라고 강요하냐. 자기도 관리 안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오빠가 다른 언니들한테는 되게 예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해주네. 저한테는 안 해줬고 제가 그 말에 기대를 했나 기대를 봐요. 하지. 인정받고 싶었는데 괜히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들으니까 괜히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상처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짝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평생 살면서도 누구 때문에 난 내 인생이 다 망쳐서 나를 상처 주어서 하는데 아무도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는. 깊게 성찰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정말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다른 친구 때문에 상처받으면은 자기 자신도 내 마음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학교 생활 한다면은 그 친구와도 이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꼭 전해주세요. 야, 너 나한테 놀리지 마. 너가 나한테 놀리면은 그게 너 모습이래라고 전해주세요. 너무 상처받아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오늘 새로운 세상을 만나듯이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네. 주제로 함께 강연을 이어봤습니다. 교무님 어떠셨나요? 네. 아니 우리 두 분이 네. 사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동안 고정관념이 깨지죠. 네. 그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굉장히 마음이 밝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안 그러면 저희 이야기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안 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깨어나서 보면 정말 이 세상이 늘 새롭게 흘러가고 있고 누구도 나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네.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깊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돼요. 네. 보면
상처는 내가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할 말이 없죠. 네, 좋습니다. 혹여나 상처받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배워봤던 노래 있죠? 한번 같이 부르면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네. 우리 권도학 교무님과 그리고 시은교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네.